존재의 존중 21. 영혼은 시대 정신과는 다른 법칙을 따른다.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선생님의 질서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옛 가치로 회귀하려고 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성운동의 진보와 여성해방을 되돌리려는 반동에 속한다고도 말합니다. 선생님의 질서는 얼마만큼 가부장적입니까? 여성의 우선됨. 제가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눈에 보이고 확인되어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질서는 제가 생각해낸 질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의 질문에 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가정을 보면 우리는 가정의 중심이 여자에게 있지 남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가정 내에서는 대개 여자가 스스로 남자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기에 가정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단지 여자가 이것의 중요함을 의식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대부분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자녀는 여자가 맡게 됩니다. 남자의 위신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사생아일 경우에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남자는 의무만 있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소가족에서는 목의 중심입니다. 여자가 중심이 되어 본질적인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남성의 지배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무엇보다도 사회생활에서 남자의 주도권과 여자를 억압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여자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운동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위대한 진보입니다. 사회에서의 남자의 주도권과 집안에서의 여자의 주도권은 확실히 관계가 있습니다. 여자가 집안에서 중요하기에 남자는 밖으로 나가서 자신을 강하게 관철하려고 합니다. 조절의 욕구가 작용하는 셈이죠. 저에게는 남녀의 상호 인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여자입니다. 남자는 여성에게 봉사합니다. 여성은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이 계속 가게 합니다. 남자의 사회 활동은 가정에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남자는 밖으로는 가정을 대표합니다.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기반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자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옛날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수가 적어져서 옛날보다 여자의 일이 더 줄었습니다. 요새는 자녀 양육은 공동의 일이 되어서 여자는 더 많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저에게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 아쉽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정생활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 충분히 정당합니다. 저는 수백 년 동안 발전해온 질서를 봅니다. 이 질서를 원래 상태로 환원하여 에너지가 잘 흐르도록 하는데 저는 관심을 둡니다. 역사 발전에 의하여 가부장적인 것을 치료자로서의 일을 인정하며 존재하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변화시킬 의사가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제가 사회 정치적으로 참여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치료 분야에서 저의 통찰력을 얻습니다. 가족 세우기를 보면
대개 남자가 여자에게 우선합니다. 우월해서가 아니고 기능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룹을 위해서 토대에 속하는 것은 목적보다 우선합니다. 병원을 봅시다. 행정은 토대에 속합니다. 목적은 환자의 치료입니다. 행정은 토대를 위해서 일하고 의사와 간호사 목적을 위해서 일합니다. 행정이 토대를 세워주기 때문에 우선합니다. 의사보다 우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행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행정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행정은 우선되지만 의사에게 봉사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토대를 잡아주기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목적을 위해서는 여자가 중심에 자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남자는 직업을 갖고 여자는 자녀 양육을 할 때에 맞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 현실의 삶이 바뀌었어도 영혼은 옛날과 마찬가지요. 요새는 많은 여자가 직업을 가지고 가사도 돌봅니다. 우선 전통적인 모델에 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보통 남자가 첫 번째, 여자가 두 번째, 그리고 자녀입니다. 가령 여자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남자가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면 여자가 남자를 업신여기고 경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남자는 밖으로 돌게 되어 여자를 가정에 혼자 둡니다. 이때 여자는 그녀로부터 남자가 떠난 것을 느낍니다. 제가 가족 세우기에서 다시 남자를 여자의 오른쪽, 즉 첫 번째 자리에 세우면 남자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자는 짐이 덜어지고 도움을 받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 제가 만일 남자는 첫째 자리에 서야 해. 왜냐하면 그는 남자이니까 라고 말한다면 제가 가부장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조화와 번영을 가져오는가를 봅니다. 남녀가 돈을 같이 벌고 전통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직업을 가질 경우도 가정에서는 대개 여자가 우선합니다. 여자는 가정 생활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합니다. 아마도 남자는 여자를 돕지만 그렇다고 남녀 역할이 바뀌는 것도 아니며 평등한 것도 아닙니다. 여자의 우선됨이 약해지기는 하지만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남자가 가정을 위해 토대를 주지 못할 때, 예를 들면 아프거나 간호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여자가 밖으로도 첫 번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존경. 아이를 낳기 위해서만 남자를 필요로 하고 모든 것은 혼자 하려고 하는 상당수의 여자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갖추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자는 남자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실의 부정이며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복수합니다. 아이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은 것은 아이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되면 아이들에게서 남성적인 것이 경멸되고 배제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극우적인 행동은 가끔 어머니의 남성적인 것을 존중하지 않는 자만함에 대한 복수입니다.
남자 없이 아이만 갖겠다 하는 여자들은 극히 적습니다.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대부분 어머니는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자와 같이 사는 가정에서도 우리는 남자를 경멸하는 여자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남자를 경멸하는 여자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운동은 남성에 의한 여성적인 것과 여성에 대한 경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녀가 서로 다른 성을 경멸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여자가 남자를 경멸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중전이. 남자가 여자를 경멸하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단지 전 세대의 불의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이 할머니나 어머니에게 행한 불의를 손녀나 자녀가 보상하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자들은 버려졌고 남자들에게 이용당했으며 구타당했으며 무시되었습니다. 매우 끔찍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손녀들이 일어섭니다. 남자들에게 대항해 결속하면서 자기 남편이 그런 끔찍한 일을 자신에게 한 것처럼 남편을 대하면서 옛 일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손녀가 행동함으로써 사실은 할머니를 얕보게 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할머니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속한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분노와 반감은 자기의 경험에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행하여진 불의에서 온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문제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불의한 일을 당하였으면 강제적으로라도 다시 잘 되기를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그녀는 자기의 존엄성을 지킵니다. 스스로 당한 불의와 고난에서 그녀는 힘을 얻습니다. 스스로 당하지 않은 불의에서 오는 반감은 어떤 것을 좋게 할 힘을 갖지 못합니다. 한 여자에게 가해진 불의를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복수하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에게서 손녀에게로의 전이를 주관적 전이, 할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로의 전이를 객관적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행위자에게가 아니고 어떤 남자에게 혹은 남성 전체에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 운동이 일어나서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두 편이 다 잃을 수밖에 없는 남녀 간의 전쟁이 됩니다. 이 여자들이 자기 할머니와 다른 여인들에게 그녀들의 존엄성을 돌려줌으로써 문제의 해결이 시작됩니다. 저는 당신의 운명과 이 운명을 짊어지고 극복하신 것에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로부터 큰 것과 좋은 것을 할 힘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할머니를 위해 복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머니로부터 힘을 얻어 여자가 지녀야 할 품위를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위대함은 다른 사람을 작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평온에서 옵니다. 남성이 물러서는 여성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약간 도발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자들은 건강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들은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맞서 싸운다면 많은 남자는 차라리 물러섭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물러서면 여자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남자에게 맞서 싸우지 않으므로 남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을 경멸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여자들의 책임을 추궁하신 게 아니고 선생님은 이를 가족사의 얽힘으로 보시는군요. 이제 와서 다루어지게 된 옛 운명의 결과입니다. 단지 여자들이 더 많은 가능성을 갖게 된 덕분이죠. 여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쟁취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저는 큰 진보라 여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치료 차원이고 무엇이 사회 정치적인 차원입니까? 가정에서 남자가 우선이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를 좀 더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회적 규범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효과가 확인되는 치료 범위가 제 분야입니다. 제가 가족과 일할 때 저는 언제나 묻습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가족 전원이 편안함을 느끼는가? 남자가 앞서면 또는 여자가 앞서면 하면서 찾아갑니다. 70%의 경우에 남자가 앞서면 가족이 편안해하며 30%는 여자의 경우입니다. 역사적으로 성장해온 가부장적인 생활이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무의식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혼, 더 많은 것입니다. 영혼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사회 정치적 요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모계 사회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아서 힘들어합니다. 사람은 영혼을 이데올로기로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깊은 영혼의 과정이 개인의 사회화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문화에서 영혼이 거의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을 볼 뿐입니다. 문화마다 다르겠죠? 그럼 결론은 문화가 변하면 따라서 영혼도 변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이 갑자기 변해도 영혼은 옛날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확신하십니까? 제가 이제까지 본 바로는 영혼은 시대 정신과는 다른 법칙들을 따릅니다. 이 법칙들을 알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이 법칙들이 어둠 속에 쌓여 있습니다. 단지 효과만 볼 뿐입니다. 저는 무엇이 실제로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가에 주목하여 풀어짐을 찾습니다. 투쟁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영혼은 어머니나 여자 혹은 남자가 경멸당하는 것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질서가 잡혀 서로 편하게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다 보면 무엇보다도 얽힘을 푸는 데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들은 대체로 남자들보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는 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녀는 똑같은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대체로 더 많은 무게를 지닙니다. 더 중심을 잘 잡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봉사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그렇게 삽니다.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우월하다고 스스로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우월감은 불행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됩니다. 여자가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치면서 여자의 특별한 의미를 체득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분명합니다. 우월감이 아니고 여성의 특별한 의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찾습니다. 남자는 남자다움을 확인해야만 합니다만 여자는 여자다움을 확인할 필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자는 대개 남자들과의 사이에서 남자다움을 확인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다르다는 것을 여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남자도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여자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잘 느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 느끼기에 여자가 가정에서 대체로 군림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잘 느낀다는 것은 여자의 의미를 안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자가 이 의미를 알고 있으면 더 잘 느낀다고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말씀하시는군요. 여자가 대체로 더 잘 느낀다고. 좋습니다. 저도 가끔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여성운동은 여성적인 것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반항입니다. 정의롭지 않게 행해진 권력의 희생자인 여자에게 더 잘 느끼는 것 말고 무엇이 남겠습니까? 수백 년에 걸쳐 여자를 억압하고 제한한 것은 나쁜 일입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의 중요함에 대한 공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자를 지배하고 순화시킴으로써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성적인 것이 여성적인 것에 봉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남자가 여성적인 것의 중요함을 존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는 스스로 가진 권리와 기회를 여자에게도 당연히 줄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와 권리를 여자들은 스스로 힘겹게 싸워서 쟁취했습니다. 맞습니다만 남자들도 이를 깨달았기에 기꺼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자가 단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만 해도 많은 남자가 반대했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돈을 벌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많이 벌게 되면 그 여자의 중요함은 더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는 아주 쉽게 여자의 우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남녀를 위한 새로운 문화가 필요합니다. 여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해진 불의가 아니라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가해진 불의에 대해 복수한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자이기에 여자에게 가해진 불의를 겪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수입, 독일 여자의 78%가 스스로 살 수 있을 만큼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돈 없이 혼자 살아야 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은 여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결코 타인이 겪은 불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예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불의에 대해 싸우고 있는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존경합니까? 존경하기나 합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의 권리를 당연히 인정했습니까? 아주 자주 그렇지 못합니다. 단지 남자의 태도만이 아닙니다. 여자에 의하여 같이 절하와 제외당함의 결과가 남자의 행동입니다. 이는 악순환입니다. 모든 급진적인 운동에서는 많은 것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는 운동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불의에도 문제는 여자가 남성적인 것을 존경하느냐이며 남자와 여자가 각자 다른 성을 존경함이 남녀 간의 새로운 문화가 되어서 여자가 세상의 모든 악이 남자 탓이라고 여기지 않게 된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선생님을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